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688에서 구매된 걸 링크 넣어서 결제한 다음에 운송수단 알아서 하시고, 모르면 회원으로 결제하고 원가 40만원 이상이면 원산 증명서 선택한다. 아니면 부가 서비스를 건드리지 말고 접수 신청한다. 싸게 할 거면 검수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이다. 나중에 연락 오면 세금 납부하고 수입신고 필증 기록 보고서에 올려놓으면 끝. 중국 사입 하나도 몰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려서 잠수 타신 분들 빼고는 다 성공하셨거든요. 심지어 한 50대 고객님도 계셨는데 따님이 옆에서 이제 도와가시면서 시작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요. 크게는 세 가지 궁금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두 번째는 그래서 얼마 내는지, 세 번째는 20자로 요약해라. 이게 세 가지가 궁금하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있어도 보통은 몇백만 원 호가하는 유료 강의예요. 우리가 몇백만 원을 내고 그런 걸로 강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시리즈 5부작 중에 이제 마지막 편이고, 여태까지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이제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전 내용들을 안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처음부터 쭉 한번 봐주시고, 봐주신 분들은 이대로 따라 하시면 중국 구매부터 한국 도착까지 원큐에 해결 가능하실 거예요. 고민만 하면 시간을 흐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구매 파트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688에서 사세요. 제일 다양하고 제일 저렴하고 제일 편해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을 봐주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1688은 직접 결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직접 결제랑 간접 결제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접 결제를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1688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1688 홈페이지는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서 중국어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검색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중국어를 입력하실 때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여기에다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신발을 사고 싶어요. 신발. 그러면 신발을 번역해서 그 중국어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중국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네이버 쇼핑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탭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물건들을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어떻게 찾냐고, 이제 좋은 물건 찾는 방법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아무거나 찾으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왼쪽에 이제 사진이 있고 판매자 표시 마크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옵션이 있고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렇게 사진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사이즈라든가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이게 가격이거든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나 혹은 숫자를 입력해서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가격을 이제 맞추면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번역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2.9 위안이잖아요. 이게 중국 돈이란 말이에요. 중국 돈이라서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인지 그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2.9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한 194원쯤 될 거예요.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194원이면 여기서 살짝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한 200위안쯤 되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뭐 3위안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하면 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개당 600원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살짝 이게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원가를 잡을 때는 좀 널널하게 잡아주시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단위로 조금 반올림을 해서 계산해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건을 찾으셨으면 원래 여기서 이게 구매 버튼이거든요. 구매 버튼인데 아까 제가 직접 결제랑 간접 결제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1688에서는 우리가 하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됩니다. 이거를 누군가한테 대신 사달라고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보통은 배대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대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배대지 주소는 제가 아래쪽에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일단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상단 보면은 여기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추천인 코드라든가 뭐 그런 거 안 쓰셔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인정보 넣어주셔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까지 전부 다 이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고객센터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영문명,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등급업을 비주로 해드립니다. 어차피 수입할 때 이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회원 정보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이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배송 대행이나 뭐 회사 소개나 뭐 재고 보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구매 대행 서비스 들어가시면은 소개가 있고 엑셀이 있고 한데,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들어가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의사항 있고, 그 다음에 운송 방식 있고 이렇습니다. 운송 같은 경우는 해운, 항공,
LC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3강이랑 4강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비싼데 빠르고 제한이 없다 LCL, 비싼데 빠르고 제한이 있다 항공, 싼데 느리고 제한이 없다 해운. 나 셋 중에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운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진행하시면은 요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수취인 성함 같은 거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그 내용 쓰시면 되고, 참고로 이 수취인 정보는 한국에서 받을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받는 사람의 그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당연히 요 주소도 한국에서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요거랑 요거 차이점 아까 좀 눈치 좀 채셨을까요? 자, 일단 요게 개인으로 설정할 때랑 요 부분이 달라요. 통관부호랑 그다음에 사업자로 설정했을 때 통관부호,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통관이 있고 사업자 통관이 있는데, 그 4강에 보시면 제가 개인 통관이 있고 사업자 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재고를 들여와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다 사업자 통관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개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이 다르거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 사업자 번호랑 상호명 그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사업자 통관보호가 있습니다. 수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통관보호가 뭔지 알 거예요. 그거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만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URL이 있습니다. URL.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RL 입력 버튼을 좀 누르면은 URL을 입력하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이 왼쪽을 누르게 되면은 1688.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요 오른쪽에 상품 URL 입력이라 있거든요. 아까 내가 처음에 찾았었던 그 1688 링크 있죠. 그 URL을 넣어주세요. 상품 정보 가져오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요런 내용으로 나오고 요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 왼쪽은 사실상 필요 없어요. 여기서만 보면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잖아요. 몇 개를 대신 살 건지, 어떤 제품을 이제 살 건지, 그거를 이제 적는 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매할 그 수량 있죠. 수량과 옵션을 확인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총 금액만 보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총 금액은. 근데 제가 총액 계산할 때 아까 반올림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11점 위안이잖아요. 11점,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194니까 환율을 보통 200에서 210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반올림 좀 해가지고 총 2400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좀 하는 편이에요. 원가 같은 경우는 좀 널널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수량 선택하신 다음에 요 색상이나 사이즈 굳이 이거 바꿔줄 필요 없습니다. 굳이 바꾸지 마세요. 굳이 바꾸지 말고, 왜 바꾸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를 대신 사는 사람이 헷갈려요. 이걸 바꾸게 되면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이거 바꾸지 않으시는 거 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요 아래쪽에 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관 품목 검색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있는데, 요게 HS 코드라는 걸 정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머플러예요. 머플러. 그럼 여기다가 머플러라고 검색을 합니다. 머플러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머플러라고 떴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게 머플러. 그거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 통관 품목 검색해서 이제 맞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찾는다 라고까지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으면 여기 상품 내보내기 누르시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오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고칠 거 없어요. 여기서는 다 건드릴 거 없습니다. 고칠 거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색상이랑 사이즈 부분 한글로 굳이 바꾸지 마세요. 이거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참고로 여기 보면은 파일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번에 제가 만든 건데 바코드 올리는 것이요. 제가 옛날에 그 셀러 할 때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막상 이제 바코드 붙여달라고 하면은 좀 어마한 데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번에 만든 시스템이에요. 바코드 관련돼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로켓크로스 편에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내가 로켓크로스나 혹은 오프라인에 납품할 때 바코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KC 인증 바코드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이쪽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바코드 파일을 올리신 다음에 고객센터에다 이제 붙여달라고 요청하시면은 이제 바코드가 붙여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옵션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색상별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검수인데, 검수는 안 건드려도 돼요. 가장 많이 쓰고 무난한 세팅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맨 밑에 접수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량 검수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검수 옵션 중에 수량 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물건을 들어올 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커가 붙어요. 그걸 이제 원산지 표기라 부르는데, 원산지 표기는 안 하게 되면 정부한테 맨매를 받습니다. 그거는 필수여서 그건 돈을 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량 검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량 일치 여부 확인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입을 할 때 내가 3,000개를 보냈어요. 실제로 그거를 까봤을 때도 3,00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뭐 한 50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보통 물건을 내보낼 때 수량 검수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이게 셀러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제할 수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량검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왜 풀어놨냐라고 한다면 그 자세한 절차는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저도 수량검수 잘 안 해요. 숫자가 비면은 비는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물건 아니면 굳이 수량 검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걸 해제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이제 떠왔는데 그렇게까지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보통 이제 수량 브리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게 창고에 67개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담당자분이 17개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0개가 이제 없던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발생하기 때문에 수량 검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민감한 편이 아니에요. 재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량검수 굳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으로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성향상 선택으로 남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SMB에서는 굳이 이거를 필수로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인보이스 같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본인이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참고로 이제 수량검수 안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 정도는 좀 찍어드리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제 도착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패키징 안쪽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로 그냥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거 이제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또 내용을 정리하면 원산지 표기는 필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기가 없으면은 그거를 어차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수량 검수는 제가 볼 때 원래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셀러 성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자율성에 맞게 남겨놓은 거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필수로 해놓은 이유는 원래는 3,000개 보냈으면 한국에서 3,000개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수량검수가 원래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잡아놓은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 줄로 요약할게요. 수량검수를 해제할지 말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기본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 다 작성했잖아요.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구매팀에서 1688 판매자한테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걸 협의했다고 이제 전달해드려요. 여기서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영상 그 자세한 거 띄워드리는 거 보세요. 견적은 보통 24시간 내로 들어와요. 견적은. 근데 중국 판매자별로 회신 속도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36시간 넘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24시간 내로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그 주문을 관리합니다. 왜냐면 가성장을 넣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안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확인하라고 해요. 진짜 보내고 오고 있는 게 맞는지. 보통 흥정해달라는 분들 계십니다. 1688 그 레벨 6 아이디가 있어요. 별도의 어떤 요청이 없어도 그거 적용된 금액으로 견적이 나가요. 그거가 적용된 금액으로 견적이 나가서 굳이 그거를 요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이제 구매 대행 서비스가 진짜 좋은 게 판매자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거나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객센터로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걸 물어봐서 전달해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서비스 센터에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A를 1000개 시켰는데 원산지 표기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제 물어봐 드려요. 솔직히 웬만한 경우 아니면 굳이 그거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물어보러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서비스를 다듬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그건 제가 뒤에 영상으로 좀 풀게요. 아무튼 좀 정리하면은 보통은 그냥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원산지 표기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뭐 기타 어떻게 뭐 포장 같은 거 좀 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알아서 내고 하라고 해요. 견적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셀러 입장에서 견적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통 안내드릴 때 그 판매자한테 원산지 표기 스티커랑 원산지 표기랑 바코드 거기서 그냥 다 붙여오라고 해요. 수량이 좀 되면은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 알아서 물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개씩 주문해요. 나 주문을 10개를 주문해요. 제품을. 그거를 공장에다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잘 안 붙여줘요. 그런 건 너무 작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창고로 갖고 와서 거기서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웬만한 건 다 내고해서 전달드리려고 하고 포장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내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이 완료되면은 카톡이 옵니다. 구매 견적 완료됐다고. 구매 견적이 완료됐다는 걸 카톡들이 오는데 여기서 좀 잠깐 다른 얘기 하면은 구매 대행을 왜 쓰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편해요. 주문 관리하고 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중국어다 보니까 피곤해요. 만약에 내가 알아봐야 될 품목이 많다? 이거 자체가 일이에요. 저는 샘플 주문 귀찮아서 그냥 다 구매 대행 처리하고 있어요. 뭐 몇천 개씩 주문하는 거는 그 몇천 개가 만약 단일 품목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스스로 이제 송금 결제하고요. 그 몇천 개가 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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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구매 대행 맡기는 편이에요. 그거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견적이 나오게 되면은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요 결제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제대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거나 혹은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결제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비용 결제하는 칸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에 결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요 부분에 나오시는데 무통장 할지 신용카드 할지 그거는 선택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통장을 하는데 신용카드가 관리는 좀 편한 것 같고 무통장 같은 경우에는 입금자명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으로 여기 입금자명을 썼으면은 결제 신청을 한 다음에 입금하는 것도 홍길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신청한 입금한 명
그게 둘 다 맞아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돈을 넣었거나 입금자 명과 다른 경우, 이걸 다르게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센터에 연락하세요. 그거 다 수동으로 처리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꼭 고객센터로 요청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됐잖아요. 돈 줬죠? 그럼 끝이에요. 네, 이제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냥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자동으로 나가요. 그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합쳐서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주문번호가 한 개예요. 주문번호가 만약에 내가 견적 맡긴 게 한 개예요. 그럼 얘만 나가면 되잖아요. 얘만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검수도 알아서 하고 그냥 배송비도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문한 게 많습니다. 이 오른쪽처럼 뭐 박스 20개로 100개씩 나눠서 담기, 100개만 따로 담아 놓기, 49, 50, 51 이런 것들, 뭐 봉투에 동봉 30개만 내가 먼저 받음, 30개만 따로 빼서 받, 10개만 먼저 받기.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엑셀로 내용을 채워서 보내달라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편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냥 고객센터에다 연락해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주문번호 이렇게 2개 불러주시고 이 2개 합쳐서 배송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49, 5000, 2501 여기에 각각 봉투에 합쳐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냥 다 처리해 드릴게요. 내가 필요한 사항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십시오. 그게 제일 서로한테 빨라요. 견적받고 나머지는 입금했잖아요. 그러면은 창고에 도착하고 한 4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중국 배송이 보통 그 정도로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도착해서 입고 잡고, 그 다음에 검수하고, 입고 잡고 검수하고, 그 다음에 배송비 결제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고 배송비가 결제되면 출고 잡고, 그 과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무난무난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 4가지 포인트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원산지 증명서. 제가 3, 4강에서 원산지 증명서 얘기를 했어요. 원산지 증명서를 쓰면은 관세가 깎입니다. 40만원 이하면 하지 마시고 40만원 이상이면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됐다 싶으면은 센터로 연락하면은 그걸 다시 적용해 드리니까, 40만원 이상인데 적용을 안 하셨으면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부가 서비스에서 통관 종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내리다 보면 있어요. 요 원산지 증명,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 알아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는 그냥 돈만 내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가능하냐인데 당연히 되죠. 당연히 가능하고 당연히 무료예요. 합배송이 뭐냐면, 요 주문번호 2개에 같이 출고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출고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합배송이라 부르고요. 당연히 가능하고 당연히 무료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냐요. 포장도 저 얘기할 게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면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 CS 볼 때 그런 분들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필요가 없는 부분은 굳이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 낭비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익 같은 경우에는 구매 등이랑 조금 다른 게, 탑차를 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서지는 경우가 없어요.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군들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입하시는 분들은 박스 대신에 마대자루를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요. 포장은 굳이 하지 마세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 저는 포장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위임장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 사업자 통관부호 발급 그거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관세사를 바꿀 때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건이 이제 출고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범위 내에서 연락이 오실 거예요. 통관보호나 위임장을 달라고 하세요. 사업자 통관보호 발급받는 방법은 그 인터넷에 사업자 통관보호 발급 이라고 치시면은 그거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쉬워요. 그거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 발급해서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면 그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됐든 아니면 이메일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와요.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일 언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금 드렸다고 내용이 있잖아요. 입금이 이제 관부가세예요. 관부가세 납부하러 연락이 오는데 그냥 돈 내면 됩니다. 돈 내면 돼요. 그거는 주의할 게, 사업자 통과는 입금하실 때 사업자 명으로 입금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나 그 명칭 같은 게 좀 잘못 썼다 하시면은 연락 온 그 관세 법인 있죠. 거기에다 전화 한번 받아요. 그쪽에다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처리해 드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돈만 입금하면은 이제 보내주시고, 이거를 저는 붙이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차를 쓸 때 오전 배차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없어요. 택배는 상관없는데 배차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내달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오전 배차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입신고 필증 달라고. 이거 보통 면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거를 전달해 달라고 하면 돼요. 특히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이거를 뭐 카톡이나 다른 걸로 받으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로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찾기도 쉬워요. 내일 첫
배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수입 신고 필증은 참고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소로 몇 개 수입해야 되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최소 몇 개든. 저는 뭐 그냥 급하면 30개씩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보면 70개잖아요. 70개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단가도 2.42원밖에 안 되고. 최소 수량은 최소로 얼마를 수입해야 되냐 그런 것도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10만원 이상은 적어도 하는 게 낫죠. 정말 급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수입 신고 필증은 매입 증빙할 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게 나중에 세무사무소에서 이제 부가세 낼 때 신고 필증 다 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몇 건이면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수입 필증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어떤 배대지에 어떤 주문번호에 매칭이 되지? 그거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신고할 때 신고 시즌에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이걸 내가 수입 신고 필증 다 찾은 게 맞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 못 찾았으니까 다시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고민했었는데, 마이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 기록보건사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데, 기업용은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고객용 여기 파일 등록하시면은 파일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수입 신고 필증을 업로드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배대지에서 내가 출고한 그 데이터의 주문 번호별로 수입 신고 필증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뭐 찾거나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 세금 신고할 때 그 준비 과정 자체의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올려놓는 그것까지 저는 다 진행한 한 사이클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이고야. 수입은 이렇게가 끝입니다. 구매했죠? 배송했죠? 세금 납부했죠? 그리고 받았죠?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한번 해보시면 쉬운데 안 해보면은 헷갈리고 알아야 될 디테일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거를 다 알고 시작하려면은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1부에서 4부까지 정말 이건 알아야 된다고 시작하는 부분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688에서 구매된 걸로 링크 넣어서 결제한 다음에 운송수단 알아서 하시고, 모르면 해운으로 결제하고 원가 40만원 이상이면 원산지 증명서 선택한다. 아니면 부가 서비스는 건드리지 말고 접수 신청한다. 싸게 할 거면 검수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이다. 나중에 연락 오면 세금 납부하고 수입신고 필증 기록 보건소에 올려놓으면 끝. 네, 이렇게입니다. 이게 수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진짜 꼭 알아야 되는 핵심만 골랐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대본을 다 쓴 다음에 좀 느꼈던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커리큘럼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커리큘럼 같은 걸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찍을 게 많아요. 배송 대행하는 법 안 찍었죠? 그 다음에 LCL이랑 해운이랑 항공 그거 적절하게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세금 납부하는 거 안 찍었죠? 소싱하는 거 안 찍었죠? 바코드 붙이는 거 얘기 안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가형, 나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은 제가 시리즈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은 제가 그런 커리큘럼 느낌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그쪽 봐주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시간이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배송대행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송대행지입니다. 고객센터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